안녕하세요, DJ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대한민국 최초 프라모델 잡지인 취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취미가의 특징은 밀리터리 위주였고 건담을 비롯한 SF에 대해서는 작게 다뤘었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슬슬 건담의 인기가 점점 높아져가고 있던 시점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일본 애니메이션이 복제 비디오라든가 해적판 서적이라든가 수입되어 오는 프라모델 등을 통해서 서서히 인기를 얻어가고 있는 시점이었었는데요. 취미가만으로는 일본 애니메이션 프라모델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취미가의 창간으로부터 1년 뒤에 플라스틱 모델 저널이라는 잡지가 선을 보이게 됩니다. 창간호죠. 창간호가 언제냐면 1992년 2월호였습니다. 도서출판 5존이라는 데에서 나왔는데요. 뭔가 좀 뜬금포 같았던 플라스틱 모델 저널의 발매인 건 뭐냐면 취미가 같은 경우는 창간호에서 잡지가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기사의 어떤 밀도라든가 이런 걸 놓고 오면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를 통해서 미리 설정해 놓고 만들어졌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플라스틱 모델 저널 같은 경우는 겉으로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는 잡지의 어떤 얼굴인 표지와는 달리 표지와 똑같은 사진을 실어놓고 국내 유일의 애니메이션 키트 전문지 1992년을 맞이하여 창간하였습니다. 네, 애니메이션 관련 시리즈와 함께 많은 기대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심플합니다. 단순하고 우직하게 나아간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급조된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표지는 5스타 스토리 레드미라지를 싣고 있고요. 카이오도의 레드미라지 프라모델 기사를 싣기 앞서서 보면은 5스타 스토리 극장판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프라모델 잡지라고 하기엔 또 규정하기엔 애매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량의 애니메이션사, 뭐 그때는 스샷이란 말이 없었는데 캡처샷을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근데 잘 보면은 캡처의 화질이 떨어져 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작권과 무관하게 샷을 썼기 때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은 상황에서 올렸다는 걸 그냥 한눈에 보기에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이 안에 설정 자료도 이렇게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그리고 나서 이제 프라모델 제작 기사로 나오는데요. 이 프라모델 제작 기사를 보면은 사진에 있어서 멋을 많이 부렸다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프라모델러들이 제작을 하는데 똑같은 키트를 제작을 할 때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제작 기사 사진이냐 라고 보기에는 사진의 어떤 그 음영이라든가 화소라든가 그리고 세부의 디테일을 알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멋은 많이 부렸는데 이 제작 기사가 실제로 도움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건담도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히스토리 오브 건담 이래놓고 RX78, 제타, 건담 마크2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애니메이션 소개라고 할까요? 이런 스샷? 이런 어디서 도대체 이걸 또 퍼왔는지 뭐 일본 책에서 퍼온 거겠죠. 그래놓고 프라모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프라모델 사진들도 역시나 뿌연 화소, 취미가에 비해서 굉장히 화소라든가 사진의 질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고요. 과연 이 프라모델의 원래 발매사가 어디인지, 물론 뭐 당연히 반다이겠지만 반다이란 이야기도 없고 그 다음에 스케일도 안 나와 있고 본문을 읽어봐야지만 100분의 1 건담 키트라고 뒤늦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본기보다는 멋을 추구했지만 속빈 강정 이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이 책이 또 힘을 쏟았던 건 뭐냐면요, 이 앞에 광고부터 나오는데요. 이 세미나 과학에, 세미나 과학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이미 세미나 과학에서 나온 소프트 비닐 키트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3,000원, 8,000원, 뭐 12,000원, 비싼 게 12,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일본의 키트들을 역시나 이제 불법 복제한 거죠. 그런 식으로 카피를 한 제품이기 때문에 판매를 하는 건데 이 광고가 실렸던 만큼 뒤쪽에서도 소프트 비닐 키트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세미나 키트인데 이렇게 제작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프트 비닐 키트의 시대는 완전히 뭐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레진 키트가 일부 남아있긴 하지만요. 뭐 이 5스타 스토리를 연재해서 하기로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나 판권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프라모델 관련 업체에서 축전을, 창작 축하 인사를 보냈다는 거. 보크스도 있고 웨이브도 있고. 근데 이 잡지를 만든 사람들이 또 간과한 것들이 뭐냐면 여기 이제 볼크스라고 그러는데요. 볼크스가 아니라 보크스죠. 일본 내에서는 상당한 위치에 군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굴에 리을 받침을 썼는데 이건 니은 받침이 들어가요? 맞죠? 표지라든가 이름만 놓고 보면 꽤 나름 멋도 있어 보이고, 만약에 플라스틱 모델 저널이란 이름은 지금 써도 그다지 이상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라이벌인 취미가란 이름이야 좀 구식인 티가 납니다만, 하지만 내용은 뭐 깊이도 그렇고 기본기도 그렇고 많이 떨어졌던 게 사실이다. 판권 문제조차도 간과한 잡지였다. 과연 이 플라스틱 모델 저널에 대해서 취미가는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취미가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취미가의 1992년 8월호입니다. 플라스틱 모델 저널이 나온 지 딱 반년이 흐른 시점에서 취미가도 이제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취미가에서 막대한 카리스마를 발휘했던 이대영 편집장의 호비스트 칼럼을 읽어보면은요,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모형 전문지를 표방하고 생긴 잡지조차도 온갖 일본 애니메이션 비디오 스틸에서 따낸 짜깁기로 지면을 메우고 노골적으로 일본 만화 소개 페이지를 버젓이 내미는 지경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플라스틱 모델 저널에 대해서 포문을 열기 시작한 건데요. 근데 이렇게 일본 애니메이션 비디오 스트리에서 짜낸 짜깁기라고 뭐 비판할 수는 있는데, 이 책 안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40페이지에 기동전사 건담의 스샷을 짜깁기로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게 선라이즈의 허락을 또 득한 기사도 아니고, 이런 스샷들에 대해서 그런 걸 놓고 보면은 이대영 편집장의 저 기사는 뭔가 누워서 침 뱉기가 아닌가. 그 다음 92년 9월을 놓고 보면요, 이대영 편집장의 호비스트 칼럼인데요. 제목부터 어떤 잡지를 얘기하는 건지 알 수가 있죠. 인쇄만 하면 모두 책이 될 수 있는가? 플라스틱 모델 저널이 갖고 있었던 약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본식 용어를 제대로 번역하지 못했다라든가 이런 약점들을 비판을 하면서, 원래 호비스트 칼럼이요, 끼케야 2페이지 분량이었었는데 여기서는 무려 3페이지나 할애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 편집장의 이 비판이 힘입었기 때문인지 플라스틱 모델 저널 같은 경우는 오래가지 못해서 조용히 잊히게 되는데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플라스틱 모델 저널을 편집장이 칼럼에서 대놓고 비판한 1992년 9월호의 표지가 또 하필이면 플라스틱 모델 저널의 창간호에서도 달았었던 5스타 스토리 레드미라주였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취미가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모델 저널보다는 훨씬 더 롱런하게 되죠. 당시 인터넷이 없던 시대, 취미가와 플라스틱 모델 저널의 맞대결, 모형을 즐기던 사람들에게 입장에서는 꽤 꿀잼 볼거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다음에 창고방에서 재밌는 것 꺼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